우리의 가슴 중앙에 있는 흉골 상단에서 양쪽의 어깨관절로 수평하게 이어져 있는 뼈가 있습니다. 쇄골은 신체에서 쉽게 노출되는 부위이기도 하지만 목덜미 라인의 매력을 뽐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를 방사선 엑스레이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면 단순히 고든 일자 모양이 아닌 곡선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주로 전방으로 전도되어 넘어지거나 차량에 의한 충격으로 자주 발생하는 것이 교통사고 쇄골골절 진단명입니다. 보통 중간 위치에서 부러지는 간부골절 사례가 가장 많으며, 원인부인 어깨관절에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때에는 오구쇄골인대나 견쇄관절의 손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상 초기부터 골절로 인한 통증을 시작으로 부어오르며 다친 팔을 제대로 들어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견쇄관절을 이루고 있는 쇄골의 주요한 역할이 견갑골을 위로 들어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내원하여 엑스레이와 함께 CT 단층 촬영 검사로 손상된 뼈 위치와 정도를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골절의 전이가 심하지 않은 때에는 보존치료로 유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관절에 금속물을 삽입하여 고정하는 수술이 시행됩니다. 치료 방법이나 환자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관열적 정복술을 받은 때에는 통상적으로 1개월 정도는 입원하여 치료를 이행하게 됩니다. 보상 처리 완료 후 지급되는 교통사고 합의금은 동일한 쇄골골절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고 경위에 따라서 다툼이 되는 과실 비율 때문일 수도 있으며, 후유장애의 여부와 인정 범위에 따라서도 피해 당사자의 쇄골골절 합의금 산출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다양한 유형의 교통사고에서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걱정하시는 부분은 혹시라도 남게 될지 모르는 후유증 문제입니다. 다행인 것은 손상된 쇄골이 정상적으로 잘 붙고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재활과 운동을 이어간다면 사고 이전의 상태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보험사에서는 실제로 입원 기간에 휴업손해와 골절로 인한 위자료 이외에는 쇄골골절 합의금으로 별도의 보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산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손해사정 실무상 쇄골골절 시 일시적인 기간 동안 잔존하는 후유증까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합의금 산정에서 인정되는 상실수익은 후유장에 따라서 도출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서 활용되는 평가 방법은 맥브라이드 방식입니다. 노동능력의 상실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쇄골의 경우 어깨인 견관절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대체로 이와 관련하여 장애평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동 범위의 제한을 이야기하는 강직 정도에 따라서 10% 내외의 범위에서 장애율이 판단될 수 있으며, 본인의 상태에 상응하는 적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정당한 쇄골골절 합의금이 도출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후유장애를 배제하려는 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을 진행하여 뼈가 잘 유압되어 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해되지 않는 답변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선적으로 사고 피해자분께서는 공정한 평가 진행으로 미리 입증 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교통사고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정당한 합의금을 가늠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며, 만족스러운 보상 또한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알려드린 영상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쇄골골절 역시 상황에 따라서 한시적인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교통사고 합의금 보상에 있어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올바른 대응으로 본인의 상태에 상응하는 손해를 적극적으로 평가받으셨으면 합니다. 작은 차이가 커다란 결과물로 나타납니다. 보상 하우머치와 함께한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상 하우머치였습니다.